뭐 욕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5억 넣어서 뭐 벌면 매달 적은 수익은 아니죠.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네. 저희 손해보고 있습니다. 어... 또 욕 엄청나게 달릴 거예요. 네, 전문 욕받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인 하락장에서 채굴업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디센터가 대구에 위치한 채굴장에 방문해 채굴업계 사장님을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채굴업체 운영 중이시고 유튜브 채널 채굴TV 주인공이신 장재윤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채굴TV를 운영하고 있는 장재윤이라고 합니다. 채굴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달리 우리나라는 소형 개인 채굴업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규모가 큰 채굴장은 없는데 그래도 작지 않은 채굴장들은 전국에 방방곡곡 숨어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네네. 다들 열심히 채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사장님 운영하시는 업장에는 채굴기가 몇 대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오신 채굴장은 한 600대 정도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채굴장도 700대 정도 있고 방금 보신 쬐그만 채굴장은 한 10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채굴장 돌아보니까 뭐 그래픽 카드나 쿨링 설비나 이런 뭐 시설을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지금은 제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설비는 솔직히 푼돈입니다, 푼돈.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가 들었고요. 600대를 가득 채우려고 하면 현 시세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신 공장에는 옛날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됩니다. 요즘에 장비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오른 것도 있고요.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예전 제품보다 비싼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채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픽카드 비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채굴업자를 탓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욕을 하고 싶지만 네. 솔직히 수요가 많긴 많습니다. 네.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 맞고요. 그리고 유통사나 제조사에서도 장난질을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건을 쌓아놓고 시장에 제때제때 안 푸는 거죠. 공급을 조절해가지고 예. 가격을 올린다. 예. 네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요즘에 코인장이 또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익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코인장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1년 전 시세만 보셔도 네네. 지금 시세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탈 상간에 사람들이 진입하신 분들이 보면 이제 망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1년 전 아니면 2년 전 가격 보시고 마음 다잡고 다시 하시면 뭐 충분히 수익은 날 겁니다. 화랑장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수익은 또 얼마 정도 줄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올 초에는 만약에 이 기계 요런 게 한 대거든요. 요런 기계 한 대인데 올 초에는 이게 좀 더 비쌌어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라 가정을 하면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씩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줄 때는. 근데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 벌어져요. 근데 1,000만 원짜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데 그 정도 벌어주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보다 낫죠. 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업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뭐 채굴에 대해서 환경 문제 그런 걸 지적하면서 또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잖아요. 채굴업이. 종사자로서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네. 그냥 쇼 하는구나. 나는 내 할 일 한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도 쓸 수 없고.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산업용 전기를 해봤자 일반용보다 한 20% 싸거든요. 뭐 20% 싸고 뭐 세금 다 내는 것보다 세금 안 내고 그냥 일반 전기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진세가 적용이 돼도 20%밖에 안 싼. 누진세 적용 안 되게끔 이제 증설이라는 걸 하죠. 내가 이걸 10대 돌리기 위해서 이만큼 쓰겠다라고 한전에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얼마 내라고 해요. 증설 비용을. 그럼 그 안에서 쓰면 누진세가 안 붙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높으면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오염 문제도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이런 환경 오염 비판을 또 의식을 하고 사실 친환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 혹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전기차 탑니다, 전기차. 근데 환경 오염 그걸 하는 사람 치고
집에 가보면 전부 다 뭐 플라스틱에 뭐 이런 거지. 다 모순이죠, 모순. 근데 액션이고. 요즘에 또 여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한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또 그 채굴업이 또 전기 많이 잡아먹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에어컨도 틀면 안 되죠, 뭐 다들. 붙여야 되고 그 또랑에 발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바뀐 흐름에 맞춰서 가야지. 안 그러면 시대에 뒤치쳐가지고 낙오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전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 점 말고도 사실 채굴업이 많이 받는 비난 중 하나가 그래픽 품귀 현상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품기라기보다는 네네. 일단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르면 일반 유저들은 컴퓨터 맞추기 위해서 한 개를 사지만 저희 채굴자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를 사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러겠죠. 안 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텐데 똑같아요. 한 개를 살든 천 개를 사든 천 개 사는 사람이 손해죠. 저희 손해보고 있습니다. 또 욕 엄청나게 달릴 거예요. 네, 전문 욕받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뭐 그래픽 카드 그 정도 사시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세요? 요거 한 장에 처음에 출시 가격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이더리움 500만 원 갔을 때 2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세가 좀 내려와서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나 저희나 사는 가격이 똑같아요. 많이 산다고 깎아준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많이 사면 돈을 더 줘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손해를 보고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채굴용 그래픽 카드로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수명이 또 더 짧다고 들었거든요. 채굴용 그래픽 카드가 지금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이제 요 앞에 요거 모니터 꼽는 구멍이 없는 것들이 채굴용 그 그래픽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꼽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이런 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모니터 못 꼽는 그래픽 카드는 아직 시장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있고 가격 자체가 이거랑 그거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당연히 이걸 사야 되겠죠. 누구든지. 그래서 아직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런던 하드포크 일정 확정된 거 아시죠? 그 이더리움이 POS 전환에 또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채굴업자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을 계속 채굴하시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비는 안 하고 있고요. 아, 대비는 안 하고 대비한다고 네네. 뭐 되는 거 없거든요. 이제 만약 이더리움 네. 채굴이 안 되면 네네. 다른 걸 캐야죠. 근데 다른 걸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수익성이랑 그 하드포크 하고 난 뒤에 이더리움 채굴 안 될 때 수익성이랑 분명히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 수익성 좋은 코인을 캐면 돼요. 그럼 다른 코인은 뭘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안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골드나 레이븐 코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돈이 제일 잘 되니까. 돈이 제일 잘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캔 만큼 캐서 전기세 내고 팔면 네. 수익성이 걔가 제일 높아요. 그걸 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채산성이라고 하는데 채산성 순위를 보면 항상 이더리움이 거의 최고 위에 있습니다. 순위가 약간 바뀔 때는 있지만 네네. 뭐 바뀐다고 이거 캤다 저거 캤다 하면 뭐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이더리움 쭉 캐면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더리움이 채산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또 채굴업계에서는 진짜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전환된다고 해서. 반반이죠, 반반. 오히려 이제 보수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시장에 풀리는 양이 줄어드니까 네네. 값어치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적인 사람도 있는 네네. 반면에 채굴자들은 계속 채굴을 해서 수익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채굴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분도 계시죠. 어떻게 다른 거 캐야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흐름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네. 이게 시장을 거르려고 하면 망해요. 네, 그러면 또 미래 걱정 얘기를 드릴 텐데요. 내년부터 또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채굴업도 포함이 됐잖아요. 이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대비 안 해요. 대비 안 해요? 네.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죠, 당연히. 네. 그거 말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많이 줄잖아요. 지방세 포함하면 22%인데. 뭐 그렇다 하던데 뭐 전기세를 뭐 부가세 끊고 네. 뭐 물건 살 때 부가세 끊고 뭐 하면 뭐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내면 되죠. 그만큼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럼 은행 가서 대출도 될걸요. 채굴장 보여주면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그걸 감수할 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시죠? 감수할 만큼은 아닌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다는 소리는 요만큼은 인정을 하겠다. 그쵸 그쵸. 너것도 세금 내고 일을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지. 돈 내야죠. 그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중국 대형 채굴장 여러 군데가 지금 닫았잖아요. 중국이 채굴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부로부터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럼 꺼야죠 뭐. 되게 간단하네요. 네, 꺼야죠. 그래서 가을대에서 전기 좀 남아 돌면 다시 키든지 뭐 방법 없어요. 전기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돌려요? 우리나라의 채굴 산업 전망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채굴 업체라는 게 잘 없어요. 보통 서울 쪽에서 뭐 모집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다단계 사기고요. 실체가 없는 채굴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 뭐 채굴장이 있다. 이건 다 사기거든요. 채굴은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아니면 내가 걸어가서 그거 맡겨놓은 걸 봐야 되고. 근데 뭐 회원가입을 해서 회씨를 사서 채굴을 한다 이런 건 대부분 다 사기예요. 근데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채굴 시장 우리나라는 크게 밝지는 않다. 정상적인 대형 업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대형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채굴업계의 사기가 판치는 이유는 정부가 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모든 게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 방향성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합법이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요거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버려놨어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채굴을 시작하는 걸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네네. 식당을 하고 싶다, 네. 뭐 PC방을 하고 싶다, 뭘 하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채굴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채굴장이 더 낫다, 이게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시장 변동이 워낙 크고 빠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멘탈 나가버리면 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수익을 내려면 보통 채굴기는 몇 대 정도 돌려야 하나요? 한 대면서도 수익은 나죠. 돈이 얼마 안 네네. 돼서 그렇지. 네, 그쵸, 그쵸. 근데 공장을 차리고 기계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이러면 뭐 한 50대에서 100대는 있어야지. 50대만 돌려도 한 달에 지금 시세로 뭐 한 2, 3천만 원을 법니다. 다 뗄 것 떼고도. 근데 50대가 5억이죠, 5억. 그래도 5억 넣어서 뭐 한 3천만 원 벌면 매달 적은 수익은 아니죠.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네. 그러니까 올 초에는 더 했죠. 5억 넣으면 6개월 만에 5억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눈 돌아가지고 이게 프리미엄 가격도 주고 사고 그랬죠. 네, 그러면 막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채굴업이잖아요. 채굴업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직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는 분들인데 괜찮아요, 욕하는 거는. 얼마든지 욕을 해도 괜찮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보시다시피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빠른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가면 개미보다는 여왕개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잘 들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디센톡톡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굴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나에게 채굴은 뭐뭐다. 나에게 채굴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거지처럼 살다가 그래도 인간처럼 살 수 있게 해준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